다음은 야당 상황 좀 짚어보죠. 야당이 아직 대선 주자들 간의 이 경선 경쟁이 시작이 안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냥 전 어떻게 보면 몸풀기 정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삐그덕 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기사 준비했는데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달 8일과 25일 후보 13명 합동 토론회. 이거 하기로 이제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의 경선 일정 그리고 각각의 경선 방식에 대해서 쭉 결정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요. 자, 일단 합동 토론회 얘기 나오니까 윤석열 예비후보 측 후보 다 나와 토론 되겠나? 약간 불만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때도 많았죠. 여당 그 경선 컷오프 전에도. 그때도 약간 너무 많다는 표시가 있는데 13명이 나와서 이게 토론이 됩니까?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 일정 결정을 놓고 당내에서 약간 충돌이 있어요. 그 충돌이 어제 오전에 좀 나왔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오후에 경선준비위원회가 보란 듯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싹. 그 최종 경선까지. 경선 룰까지 사실상 다 정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불만 표시들이 나와요. 뭐 월권 뭐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뭐 후보 겸 심판하시려고 그럽니까? 뭐 이런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어제 오전 상황인데요.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후보를 도와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선 국면에서의 주인공은 후보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당 대표가 당을 모든 당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대선 국면에서는 또 우리 당헌 당규 자체도 보면 이제 당의 후보자로 당의 대선 후보자로 선출이 되면 대선 후보자가 먼저 그 당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그렇죠.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대선 주자들 자체를 좀 더 우대하는 그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거든요. 네. 뮤직비디오를 찍느니 아니면 뭐 서로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니 이런 식으로 홍보 기획 안에 대한 이 내용을 경준이가 일일이 지금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 가는 것도 월권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프로그램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식의 관심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준이 결선 그 구성 과정에서 최고위원회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그 논의하는 내용은 경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뭘 월권했다고 하는지, 뭐 때문에 월권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준이의 어떤 권한, 뭐 역할 놓고 어제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월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오후에 경준이가 회의 통해서 결정한 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비경선 정책 토론회를 8월 18일 날 수요일 또 8월 25일 날 수요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차 컷오프 경선은 봉사활동, 또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공개 면접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서 9월 13, 14일 날 투표를 하고 9월 15일 날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영상에는 저 정도만 담겼는데요. 굉장히 많은 일정과 어떤 세부 계획들 쭉 어제 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병민 교수. 네. 일단 경준이의 어떤 결정, 역할. 뭐 대표적으로 보면 어제 8월에 두 차례 토론한다. 그리고 본선 가서는 10차례 토론한다. 뭐 이런 내용 발표했거든요. 네. 경준이의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측에서는 불만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경준이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결정이 되고 공식 통보가 되고 나면 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캠프가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어제 다 보도가 돼서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캠프 지금. 차원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예.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후보 아. 측과도 협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일부 남기도 하고요. 김명희 교수께서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예. 조금 언급하자면 지금 현재 한 13분 정도의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근데 토론회를 8월 말 후보 등록 전에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이 13분의 후보가 전부 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등록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는 분들도 몇 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통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는 건 최종적인 경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난 다음부터 시행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비추어봤던 전례고 상식인데 이 내용과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 캠프 차원이 아니라 예. 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 토론 얘기 하나만 하면 우리가 민주당의 당시 9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토론 중에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있으니까 한 명당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13분이 토론하게 되면 한 후보당 5분씩만 얘기를 해도 1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의미 있는 내용의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까지도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할 거라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후보 측에 여러 가지 공식적인 공문이 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예비후보 쪽 이제 대변인 다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뭐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토론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약간 생각볼 문제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대니 변호사. 네. 이 경준이 논란은요.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 간에 약간 경쟁처럼 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어느 후보도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거를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지지율이 높은 후보 관련해서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그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냥 후보 개인으로 이렇게 대우한다는 그런 좀 근데 느낌이 지지율 차이가 있거든요. 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네네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전 총장 윤석열 후보 그 입장에서는 좀 배려를 좀 해주고 토론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토론회 할 거를 조금 원하는데 그런 배려가 없이 다 후보 그러니까 당 대표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 옆에 그 그림자를 지키는 뭐 이런 모습으로 좀 구도를 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겁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물고기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상으로 어떤 후보는 돌고래, 고등어, 멸치, 뭐 생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모두 다 그냥 멸치로 대우한다. 근데 그렇죠. 어떤 후보 쪽에서는 무슨 소리 체급이 다른데 돌고래는 돌고래 대우를 해줘야지. 뭐 이런 거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전부 다 물고기로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물고기다. 그냥 다 물고기니까 당 대표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경선 체제가 그 흘러가는 것처럼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급이 다른 사람은 체급이 다른 사람들대로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 있는 대선 경선이 되도록 그래야지 흥행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모아가지고 한 마디씩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토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경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뭐 경선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뭐 이게 뭐 월권 아니면 토론이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에 초점을 둬서 윤석열 예비 후보 여기 등장을 했네요. 패싱땡 논란 참석된 난타 대상. 아 이게 이제 이래도 약간 좀 신경이 쓰이고 저래도 신경이 쓰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이 이긴 일이인데 초년병인 윤석열 당 토론의 딜레마다. 그래서 토론 딜레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18일과 25일 예비 후보 토론회가 잡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불참해요. 그럼 얼마 전에도 봉사활동 불참해갖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불참할 경우에는 논란. 참석을 하게 되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과 차별화, 참가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홍준표, 유승민 등도 토론에 적극적. 이분들은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왔다 기회가.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등록 전 이거 부적절합니다.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명희 교수. 네. 약간 여기 보면 윤석열 예비후보 측에서는 약간 좀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 딜레마란 그리고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등장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직 윤석열 예비후보의 토론 실력이 수위에 올라가지 못한 걸 감안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는 딜레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경선, 특히 예비후보로 등록되고 난 다음에 경선 일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흥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팀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겠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 과거 국민 면접을 하게 될 때 김경률 회계사를 넣고 빼는 문제를 갖고 조율이 되지 않아서 예. 한번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흥행을 하려고 만들었던 행사가 오히려 국민들의 눈 밖에 날 수가 있거든요. 한 13분의 후보가 다 같이 모여서 토론했는데 이게 당이 생각했던 것처럼 빛이 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고통은 결국 개별 후보의 몫과 당에 대한 부담으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앞서가는 주자 입장에서는 13명의 후보가 주르륵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 n분의 1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를 보는 건 앞서가는 주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있는 주자들이 충분하게 쏟아내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토론을 생각하면 우리가 2017년도에 1등 주자로 앞서가던 문재인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를 대상으로 당시 안철수 후보가 추격자의 입장에서 끝장 토론하자 토론을 하자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 토론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토론으로 인해서 낭패를 봤던 건 끝까지 토론하자고 주장했던 당시 안철수 후보였거든요. 사실 그 토론에 대해서 훗날 참사라는 평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예. 고민하고 준비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토론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예. 다만 당 전체가 화합해서 가기 위한 좋은 모양새를 다른 후보들과 당이 유기적으로 조율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아니다.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 지금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잖아요. 강조해 주셨어요. 회피하는 거 아니다. 딜레마 아니라고. 다만 너무 많은 인원이 참가가 되면 이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약간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님 바로 끼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토론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고요? 예,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13명 참가하는 그 토론.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해보면 소위 가진 미천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해서 되게 신비감은 있지만 예전에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뭐 무슨 말을 할지 되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폭망의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 지금 그 윤석열 후보에 관련돼서는 이미 지금 말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언론 인터뷰 통해서 알려진 내용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죠. 네, 지금.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들도 많이 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토론회에 가면은 이런 그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니라 정책에 관련된 심도 있는 자신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뭐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본인의 미천이 드러날 게 지금 뭐 준비가 100% 됐다라고는 뭐 본인은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토론회 관련해서 조금 좀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는 토론회 기대된다 그러면서 미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최영학 고문님,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토론회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예. 그 달변에 그리고 아주 임기응변식 그리고 적절한 표현을 써가면서 했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상기한다면 토론에 잘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국감 때마다 나와서 질문받고 뭔가 네. 얘기하고 뭐 이런 모습. 그렇죠. 그리고 주제도 정해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할 말만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말로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 뽑을 때 일단 흥행을 성공을 했단 말이죠. 예. 잘하는 사람 뽑고 이렇게 해서 대결을 배틀을 시켜서 갔는데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것은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제가 참모라면은 참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그럼 참석 패싱 때 논란이잖아요, 지금. 그럼. 패싱 때 논란하지만 그 나오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동산하고 일자리 이렇게 뭐 사회복지로 나가는 것 같은데 따로 공약 발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토론회 참석 안 하고. 예. 이순신 장군의 전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하는데 예. 이길 전투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토론회는 이길 전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죠. 그럼 경선 후보 지금 등록도 안 한 상태고 이게 뭐 이준석과의 갈등, 뭐 당내부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뭐 고쳐야 될 점이 하나가 위계 질서 되게 따지거든요. 예. 아니 나중에는 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 끌어 들어올 건데 그러면 자기 마이웨이를 가고 예. 9월 이제 뭐 9월 달에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8월 30일, 31일 날 후보 등록을 한 다음부터는 당의 그런 것들을 예. 딱 따라야죠. 그 전에는 뭐 자기가 이길 싸움,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서 자기가 유리한 그라운드에서 자기 시간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영 고문님은 지금 그런 제안하셨는데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 18일이면은. 예, 김종욱 교수.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석 안 무슨 하는 거. 입당을 해서 경선준비위원회가 일정을 만들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나서 별도로 공약을 발표한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진짜 난맥상.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이 언론의 말씀하셨던 평가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가루 이 논쟁이 예.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핵심 뭐냐면 이건 윤 예비후보가 자초했어요. 입당할 때부터 당대표, 원내대표 없을 때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 봉사활동하는데 누구 만나러 가셨습니까? 1인 시위하고 있는 친윤 의원들 만나러 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휴가라고 안 가셨어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뭐 논란이 발생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당대표와 그다음에 윤 예비후보와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 그렇다면 최소한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든 행사에는 참석을 해서 이런 잡음을 갖다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계속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처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참석해서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예를 들면 의구심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눌러내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안 그렇게 되면 계속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와 윤 예비후 간의 갈등설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것까지 갔으면 나중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플랜 B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 예비후보가 불안하니까 플랜 B 준비하는 거 아니야? 또는 플랜 B 준비하는 김에 앞으로 대선 후보 확정되게 되면 11월 달부터는 이준석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3개월 남아있는 자기 정치 시간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는 거고 진짜 콩가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예.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금 야권의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빨리 나와서 이런 분들 봉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책임감 있는 모습인 거죠. 저는 만약에 이번에도 패싱한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갈등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 측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뭔가 결정을 하겠죠.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물고기가 나오니까 무슨 아쿠아리움입니까? 뭐 지금 아쿠아리움 정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상황은.